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행복하숑. 바지 사장이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아, 그럼 얘네가 팔고 있는 땅을 가압류하자 했는데 팔고 있는 땅조차 회사 명의도 아니고 대표 명의도 아니고 제3자 모르는 아저씨 명의인 거예요. 미등기 전매인 거죠. 보통 기획부동산에서는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미리 다 산 다음에 고객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팔면서 그 땅을 사요. 근데 기본 4배 이상씩 붙여서 파니까 몇 명한테만 팔면 금방 그 땅을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회사 명의로 등기를 치는 거죠. 회사랑 원래 소유주랑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잔금은 추후에 지급을 하겠다고. 그래서 기획부동산에서는 등기가 늦게 나온다고 말해요. 보통 2, 3개월 걸린다고.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등기는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맞교환돼야 되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이 등기가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건 그 땅이 아직 본인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준 돈으로 그 땅을 산 다음에 그제서야 회사 앞으로 등기를 치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되파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은 당연히 등기를 늦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잊지 마세요. 등기는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구매한 땅은 아직 회사 소유가, 그러니까 대표 소유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산 땅이 충남 당진이란 곳이었는데 회사가 당진을 팔기 전에는 경기도 광명을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광명은 대표 명의로 되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광명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다른 지인이 그 땅을 사고 싶어 한다. 근데 주소 좀 알려줘. 라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대신 근처에 뭐가 있다, 어떠한 호재가 있다, 막 이렇게 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에만 의지해서 모든 땅을 하나하나 다 클릭해봤어요. 그냥 진짜 지도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 클릭하면 소유자 이름이 나오는데 성만 나오고 뒤에 이름은 땡땡 처리가 돼서 나와요.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를 해야만 소유자의 이제 풀네임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대표가 하필 김씨라 김땡땡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김땡땡 얼마나 많아. 완전 생 노가다. 그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하면서 결국 찾았어요. 진짜 인간 승리. 그래서 정말 다행히 저는 피해 입은 원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가압류한 상태로 고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사실 제가 고소까지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잃어버린 피해 금액 되찾아야지. 그러니까 재판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재판이 시작하고 나서는 늦을 수도 있어요. 재산을 숨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압류가 완전히 인용될 때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됐다. 증거 충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소만 하면 그쪽에서 합의가 들어와서 금방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제 크나큰 착각이었죠. 네. 법을 무서워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사기꾼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어요. 애초에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사기를 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고 무턱대고 섣불리 고소를 진행하지 마세요. 고소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저 또한 그랬고요. 고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증거도 다 본인이 모아야 돼요. 경찰? 검찰? 변호사?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무조건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만 해요. 근데 무작정 고소장을 접수한다? 이건 모든 증거를 모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숑. 근데 제가 재판 진행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증거 모으려고 딱 한 달만 연기한 거. 그때는 그 한 달이 죽을 만큼 힘들고 시간이 안 갔는데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정말 완벽하게 증거를 모았어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빨리 고소를 진행해야 된다는 불안함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안일함에 한 달만 연기한 게 가장 후회돼요. 재판에서 기망을 밝혀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 거라는 걸 제가 그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에 앞서 더 후회되는 거는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기꾼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기망이라는 걸 밝혀내서 사기라는 걸 입증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들은 그러한 법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사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한들 그들은 이미 그에 상응하는 바지 사장을 뒀기 때문에 두려울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기치는 걸 방해하는 거.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걸 방해하는 거. 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일을 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혹시 기획부동산에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세요. 참고로 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 회사 앞에서 피켓 들고 그 회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기획부동산이다, 여기 사기다 라는 걸 알리세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제가 그 행동을 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후회돼요. 정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이미 이 일에서 손 뗀 지 오래고 악몽에 시달리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다시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획부동산 애들이 치가 떨릴 정도로 그 회사를 매일같이 출근하세요.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피켓만 들고 계세요. 그럼 알아서 딜이 들어올 겁니다. 행복하숑. 제가 승소하는 법에 대해 제 경험을 빗대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냥 애초에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사기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당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저는 너무나 인정합니다. 전 지금 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열심히 치르고 있는 중이고요. 노력 대비 큰 대가가 온다? 헉, 행운이 날 찾아왔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다음에는 그 친구가 절 어떻게 홀렸는지, 제가 왜 홀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행복하숑. 행복하숑.